오늘 BK 뉴스 브리핑의 첫 소식은 한국이 점점 더 세계가 상상해 본 적도 없는 놀라운 발상과 기술 구현으로 극찬을 받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급기야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가능할 법한 것을 사회적으로 구현해내버렸다고 놀라워하는 미국 뉴스위크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사는 한국의 새로운 버스 정류장을 보고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것이라 놀라워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새로운 버스 정류장은 우리도 모르던 사이에 우리가 이제 공상과학 사회에서 살게 된 것이 아닌지 생각하게 한다며 우리가 허구적 영화에서 본 적이 있는 듯한 초현실적인 느낌을 준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현재 서울 지역 10군데에 설치되어 있는 이 정류장에 대해 이 유리로 된 버스 정류장에는 온도계가 내장되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체온을 측정하는데 승객의 체온이 높을 경우 탑승을 제한하기 위해 대기 중인 버스로 통하는 유리문이 열리지 않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다른 특별한 점은 이 유리 구조물이 즉각적인 피난처로 제공될 수 있다는 것과 이 안에서는 무료 와이파이와 손세정제도 제공되는 것이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혁신적 버스 정류장은 각 구조물 건축 비용에 약 84,000달러가 소요되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정류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은 한국만의 독보적인 기술은 아닙니다. 특히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을 구현해내지 못할 리가 없죠. 허나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집단 발병을 막기 위해 이런 식의 새로운 발상을 하고자 노력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그 격차는 발생한다고 봐야 할 것인데요. 앞으로도 한국이 세계가 놀랄만한 방역 시스템을 계속 구축해 나가길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가 한류라고 하는 다양한 문화 전파를 통해 국제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구축한 것이 우리 기업들의 국제 무대 경쟁력 강화에 있어 분명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바통을 이어받는 또 다른 분야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의료 강국 한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신속하게 테스트를 받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진단 키트를 비롯한 진단 장비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래서 현재 미국의 의사, 요양원 간호사 및 연방 공무원들은 계속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비상 승인을 얻은 두 회사로부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진단 키트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합니다. 7월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 진단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2주 이상 기다려야 했으나 이 회사들은 이제 약 15분 내에 결과를 제공하고 1시간에 수십 개의 샘플을 처리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현재 미국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진단 키트와 관련된 것입니다. 15분 만에 진단을 하는 능력을 가진 제품이 더 필요한 것인데 결국 그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의 진단 키트를 수입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본의 니케이 아시안 리뷰는 한국의 셀트리온이 미국에 진단 키트를 수출한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미국의 진단 격차를 채우기 위한 부분이라 설명하는데요. 셀트리온이 수출하는 제품들 역시 항원, 항체 검사에 있어서는 15분, 빠르면 10분 이내에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에 미국이 원하는 바로 그 제품이 한국의 진단 키트인 것이죠. 기사는 미국의 진단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셀트리온의 키트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미국 자회사에서 이 진단 키트를 배포할 것이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현재 미국에서 진단 키트가 턱없이 부족한 이유로 진단 키트에 대한 강한 수요를 포착하게 될 것이라는 기쁜 소식인데요. 이어 셀트리온은 유럽 지역에서도 승인을 받아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라 기사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진단 키트 외에 치료제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전에도 미국 공화당의 차기 대권 후보로 꼽히는 일명 한국 사위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레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를 통해 한국의 진단 키트는 수출된 바 있고 추가적으로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하죠.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으로 한국의 진단 키트가 더 많이 수출될 전망인 이 부분은 비단 진단 키트 수출로 인한 이익을 넘어 국제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부분이기에 앞서 소개해드린 버스 정류장과 같은 최첨단 방역을 구현해내는 국가, 또한 진단 키트 분야 강국이라는 이미지를 세계에 각인시키는 것은 다른 분야의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일본 소식입니다. 의료 강국 대한민국을 보는 것도 마음이 많이 힘든 일본이지만 이들은 또다시 찾아와 버린 한류 붐으로 더 큰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일본은 한국이 자신들을 추월한 부분들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분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문화적인 우월성을 가져가고 있는 것에 대해 가장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가 일본 문화보다 유명해질 리 없다며 부정하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정신 차리고 왜 그렇게 됐는지 분석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의 뉴스포스트 7은 한국 엔터테인먼트는 왜 이렇게 수준이 높은가 하는 기사에서 일본에는 현재 제4차 한류붐이 들끓고 있으며 그 주동자가 된 것은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인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와 JYP 엔터테인먼트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인 니지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한국 문화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이번 제4차 한류붐은 지금까지와는 다르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보도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한국 드라마의 가장 큰 강점으로 엄청나게 공을 들여 만든 각본을 꼽고 있습니다. 한류 드라마의 상투적인 느낌을 깬 것이 2016년에 히트한 공유주연의 도깨비였는데 한국의 기존 드라마는 의학 드라마면 의사들끼리 연애하고 형사 드라마면 결국 남녀 형사가 연애를 했었는데 도깨비부터는 판타지이면서도 인간의 삶과 죽음을 근원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으며 사랑의 불시착 또한 남녀 주인공의 러브스토리이면서도 기상천외한 설정으로 정치적 금기에 접근한 점이 달랐다는 것인데요. 누구에게나 불투명하고 궁금한 존재인 북한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내 친근하고 인간미 넘치는 존재로 전개한 것이 참신했으며 한국 특유의 주제와 주연 두 사람의 매력에 더해 공교롭게도 팬데믹 기간까지 겹쳐 이 드라마의 인기가 폭발했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는 꼭 팬데믹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면서 아무리 집에서 드라마를 볼 기회가 많아도 작품이 재미없으면 안 보는데 사랑의 불시착은 수준 높은 액션 장면도 많고 엄청난 비용과 자본을 들여 만들어졌으며 남북 사이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란 것이 한국인들에게도 신선했겠지만 일본인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사랑의 불시착을 통해 한국 드라마를 접한 일본인들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태원 클라스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는 루트를 밟았다는 것입니다. 가족 결속이 강한 한국에서 어머니의 스토리는 빼놓을 수 없기에 한국 드라마 주요 배역에는 반드시 어머니가 등장하지만 이태원 클라스는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고 가족보다는 동료애에 초점을 맞추는 한국 드라마의 새로운 형태를 만든 획기적인 작품이라면서 바로 이런 한국 드라마 각본의 힘이 한국 드라마의 수준을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옛 조선시대부터 무력보다는 학문의 나라였으며 유교적 영향으로 인해 글로 유명해지는 것을 가장 큰 영예로 생각하여 각본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으며 제작자들도 각본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작가가 되려면 이름 있는 유명 작가에게 5년 정도 제자로 들어가 철저히 단련해야 하고 그중 재능 있는 사람에게만 다음 기회가 돌아오는 등 데뷔 기회가 좁은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를 꿈꾸는 사람이 많아 뛰어난 작가들이 속속 배출되고 있는 특징이 있다 기사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들도 얼굴이 잘생기고 이쁜 것만으로는 결코 캐스팅되지 않는다면서 한국에는 연기 관련 대학이 40개 이상 있는데 학생들은 그리스 철학부터 고등 연극론까지 배우고 익힌다며 배우들의 높은 수준에 대해서도 기사는 언급하고 있는데요. 배우를 양성하는 데 있어 학문이라는 수준으로 영상이나 연기를 배우기 때문에 전문성이 높아지는 것이며 그리고 이 전문성이 가장 요구되는 분야로 영화 제작이 있다면서 봉준호 감독을 예로 들며 그는 명문 연세대에서 공부한 후 국립학교인 한국영화아카데미에 입학한 부분도 기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플랫폼을 발판으로 우리 드라마와 영화들은 한 번 더 성장하여 엔터테인먼트 산업 발전을 이끌고 드라마와 영화 속에 다양한 한국 문화까지도 일본만이 아닌 전 세계로 전파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으로 인해 K-팝이 폭발적인 성장을 한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방탄소년단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한국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Learn Korean with BTS라는 교육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는데요. 미국, 프랑스, 이집트, 베트남 등의 해외 유수의 학교들이 이를 채택하여 한국어 강좌가 개설된다고 하는 기쁜 소식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디즈니, 프랑스 영화, 일본의 애니메이션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산업의 위력은 그 산업 분야의 영역을 뛰어넘는 막강한 힘이 있기에 앞으로도 세계 각지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길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준비한 BK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